관련해서 건진법사가 윤내 대선 캠프를 지원했는데 김건희의 권유에 의해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건 물타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 건진법사가 건희보단 훨씬 더 업계 선배예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 본부 고문 직함으로 활동한 배경에는 김건희의 권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성배의 측근 A씨는 김 여사가 남편이 대선 나가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는 무속 논란으로 인해 대선 2달 전에 해산이 되면서 윤석열은 당시에 나는 전성배 건진법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검찰에서 전성배는 나 거기 고문 역할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씨가 업계 선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업계면 어느 업계예요? 무속 업계예요? 아니면은 인사청탁 업계. 인사청탁 업계. 인사비리, 취업청탁, 승진청탁 업계에 네. 사실은 전 씨가 먼저 큰 선이었다는 거는 전 씨의 카운터 파트너가 김건희가 아니고 엄마였다는 거예요. 최은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건진이가 김건희, 윤석열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전에도 인사청탁 쪽을 하고 있었고 그때 건진이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사람을 소개받은 게 최은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진다는 거지. 난리는 난리야. 와, 왜냐면 그러면 건진은 언제부터 인사청탁 쪽에 줄이 다 있었을까요? 건진은 내가 보기에 아마도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일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제 조남욱 회장이 무속에 미쳐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건진이가 스승님을 통해가지고 스승님하고 또 직계잖아. 그래서 그 스승님을 통해갖고 건진이가 자연스럽게 조남욱을 알게 됐는데 그때 뺀질뺀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아부떨로 다니던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만난 정모 씨한테 딸을 갖다 바친 아줌마가 하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때 볼 때만 하더라도 건진법사는 영웅이었던 거야. 나 모텔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해결하려면 저 법사한테 돈을 좀 갖다 바쳐야겠다. 그래야 법사가 검사나 판사나 경찰 고위직을 엮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법사님 통해서 조남욱 회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대택도 알게 될 때 이 양반들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뭘 주지? 라고 하다가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딸을 동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찾아봤을 때 김건희는 건진법사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사실상의 삼촌 같은 존재. 어머니의 친구 같은 존재. 그래서 건진주의보를 내렸구나.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드릴 수가 없는 거지.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주의보 내린 거는 되게 용기를 냈네. 건진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많이 컸네. 감히 나한테 주의보를 내리다니 이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도 건진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스님이 나중에 윤석열이도 소개시켜 준 거고 나중에 검찰총장 된다는 얘기도 해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김건희도 건진 내지는 그쪽 무속 세력들한테 아부를 잘 비볐기 때문에 조남욱한테서도 인정을 받은 거고. 왜냐면 조남욱한테 얘기해줬을 거 아니야. 내가 인상이 좋아요. 생긴 건 남자같이 생겼어도 나중에 자기 목 할 겁니다. 뭐 요런 얘기를 해줘서 옆에 둔 거야. 일반미 관리를 시켜준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깍듯이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일광조계죠. 맞아. 무정스님. 네. 그래서 무정스님이 해우스님 아니에요? 해우스님? 아니지. 해우스님도 있고 무정스님도 있는데 이 모두가 사실은 조남욱 회장 이
바운더리였기 때문에 그 아. 이후에 건진이 그분들 나이 드셔서 일선 후퇴하면서 그것들을 이어받았고 윤석열이 발휘했던 특히나 경찰이나 세무공무원 관련된 이 인맥 구조 안에는 건진이 필연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야. 왜? 건진은 그때부터 특히나 경찰이나 세무공무원들 인사청탁에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 여기에 아마도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나서는 그 힘이 배로 붙었겠죠. 건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렇게 등 두들겨주면서. 등 두들겨주면서 했던 게 자기가 위에 있다. 그리고 음. 그때 이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댓글 부대인데 이 댓글 부대를 끝까지 지휘하고 관리해 준 사람이 결국은 건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무실 없애고 네트워크 본부 해체하고 근처에 다른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노트북 깔아놓고 댓글 돌리다가 그때 안진걸 소장이 쫓아가니까 갑자기 그 사무실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류의 기득권 구조, 특히나 이런 이 공천장사 구조 요런 것들은 건진이 원조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원조집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명태균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명태균과 건진은 동업자이긴 하지만 동업자가 아니라 동종업계 종사자이긴 하지만 둘이 접촉은 없었던 걸로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 접점이 없었죠. 서로 상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접점이 나왔다는 거죠. 둘이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MBC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네. 아, 네. JTBC 아니고요? MBC. 네, 4번요.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명태균 씨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에 경북 영천시장 예비 후보가 건진법사에게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이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는 사업가의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건진법사는 당시 명태균이 대구구청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쪽에 전성배의 힘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까지 다 가 있네요. 그러니까 건진은 전국구고 명태균은 요 새로 아래로 창업한 거지. 그러네요. 경남 지부. 영선이 데리고 창원 지부 막 이제 개설할 그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영남 황태자였나 보네. 황태자라는 황제는 게 따로 있었지. 황제가 따로 있어야지 황태자잖아요. 아들이야? 황제가 건진법사고 그렇죠. 영남의 황태자가 명태균이었구나. 그래서 황제를 하늘님이라고 불렀다고. 건진한테는 하늘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그러네. 어머, 이게 그냥 무슨 영남의 황태자야 했더니 황제가 있으니까 황태자라고 불렀네요. 그래서 그 건진법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국적인 어떤 그 조직을 갖추고 있을 때고 와. 그래서 명태균이 구청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구 그 수성구에 했던 우리 인선이도 결국은 건진이가 꽂아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제는 인선이가 건진한테 무엇을 갖다 줬느냐. 이 관계만 밝혀내면 됩니다. 뭔가 있겠죠. 뭐 돈을 갖다 주든 관봉을 갖다 주든 뭐라도 갖다 줬겠죠.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강남구청장이나 그다음에 그 강남구청장 하던 그 여기 공천 조은희 공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에서 명태균과 건진이 부딪히는 이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서초구청장.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김영선 공천도 나중에 명태균이 해준 게 아니라 건진이 해준 거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할 때쯤 되면 이때 둘의 위상은 차이가 엄청 났던 거야.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이제 명태균에서 이거 내가 해준 건데 건진법사 했던 얘기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명태균 입장에서 불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건진법사 측은
내가 그놈하고 급이 같냐고. 그렇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관계자들은 건진을 중앙의 브로커, 명태균을 경남의 브로커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 명태균이 실무적으로 뭐 여론조사 해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파트인 거예요. 왜냐면 그러네. 건진은 거기 건진 그런 거안 기도만 하니까. 해주잖아. 기도비만 받고. 기도비 받고 기도만 해주는데 그렇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이렇게 명태균이야. 막 파일 뽑아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는 숫자 맞추고 막. 신선한 거지. 어. 야, 이 새끼 MZ인데? 일하는 방식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못 보던 방식이야. 라고 탐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면선생 하면서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네. 건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결국은 있는 인맥 이용해가지고 해줬던 건데, 명태균은 아마도 건진이 하는 걸 처음에는 배우고 옆에서 보다가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서 여론조사 업체를 차려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수치를 탁탁탁 만들어다 딱 주면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건진처럼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건진같이 기도비 받아서 챙기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지 말빨로만 갖고 영 피우고 그 다음에 인사 요청이나 이런 거 막 세게 하고 요청 크고 배포 크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애는 사실은 불편한 거야. 약간 자기도 이제 웬만큼 대가리가 컸는데, 자기도 이사급인데, 옛날 창업공신 때 같이 알던 나이든 이사가 거기서 갑질하는 딱 그 느낌인 거거든. 세상 불편한 거지. 근데 막 어디서 들어왔는지 뭐 특채로 똘똘한 놈이 하나 들어오더니 희한하게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해갖고 조정하면은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되거든. 당대표도 되고, 지선도 되고, 모두 다 되고, 대선 안에서도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야, 요 방식 괜찮다라는 차원에서 둘을 확 밀어준 거죠. 그러면은 건진주의보를 내릴 쯤 되면 이미 건진 쪽하고 김건희 쪽은 등을 끝난 돌렸을 거네. 가능성이 아니야, 있겠네요. 등을 돌릴 수는 없지. 대신 청탁을 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너무 컸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너무 거지. 커서 뭔가 큰 걸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네가 이미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컸으니까 이제 잘 자란 것들은 명태균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단 말이야. 문제는 이제 다시 지선 때도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기가 이제 가능한 수순이었는데 총선 때 올라오니까 건진이 요청하는 거랑 명태균이 요청하는 거랑 또 지가 직접 알아서 챙기려고 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둘 다 멀리하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네. 명태균만 막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랬는데 건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전체 퍼즐이 보이네요. 그래서 김건희는 이게 배워가는, 이게 섣부르게 정치를 배워가던 단계에서 너무 지 자신을 맹신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건진도 빠져, 명태균도 빠져,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러고 나섰다가 총선을 걔 죽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한동훈이 총선에 힘쓴 게 뭐 있어? 그냥 따라다니면서 유세하면 지사진만 찍었지. 자기 정착으로 다녔죠. 자기 정치. 심지어 한동훈이 주력해서 나가갖고 밀어준 데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의 손 같은 경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자리 공천 꽂아갖고 윤석열이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었지. 경합 지역이나 경선 지역이나 경합 지역이나 뭔가 열세 지역 안에서는 하나도 뒤집은 게 없었다는 거야. 얘네들이 짚었던 그 프로토콜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건진 법사가 앞으로 과거에 해먹은, 그러니까 지선 이전에 해먹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진이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요. 지선 이후에 있는 부분 안에서의 영향력은 명태균이가 다 뒤집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이제 지들끼리 서로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면 명태균은 이제 내가 했는데 건진 법사가 해줬다 이러면서 이 화를 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 뒤집어 쓰던가
아니면 이거 건진했어 이렇게 넘기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자기가 중간에. 지금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고 이 경쟁의 기울기라 그래야 될까요? 그 힘을 밀어줄 수 있는 거는 이 김건희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 김건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게 일종의 경쟁자 구도를 만든 거예요. 2인자는 아니고 나를 조력해주는 애들을 경쟁자 구도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편하게 뽑아 먹으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명태균은 배포가 작아. 그리고 직접적인 금품을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산단 사업이라든지 아니 공천을 주시면 비용은 제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뭔가 약간 자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주는 반면에 건진이는 이미 자기가 윗선이기 때문에 딴 놈들한테 복잡하게 무슨 뭐 사업을 수주를 하면 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얼마를 나눠 그게 없는 거야. 야 일단 성금 기도비 입금인 거지 현찰로. 그래서 그거를 받은 다음에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막강하니까 건진이한테는 쉽게 돈으로 쇼당을 치는 거고 이제 명태균이하고 일을 보려고 그러면 무슨 뭐 기업체를 연결을 하고 뭐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뭐 그걸로 해갖고 투자 수익을 나눠야 되고 자질구레하게 뭐가 자질구레하게 계약서가 많아지는 거야. 건지는 그냥 돈 뭉치 빡 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관봉 딱 돈만 액수만 잘 지켜주면 일단 명태균보단 비싸지만 아이고야. 금액이 크면 확실해 건진은 훨씬 더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건진네 법당 사실 이거 법당 아닙니다. 그 가정집이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거기에다가 2층에다가 법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영업하듯이 돈을 직접 기도비를 쳐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이상한 그 장대, 간지대, 대나무 장대 몇 개 꽂혀 있는 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영업하는 집이 아니라서 법당인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아마 이쪽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여기서 돈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나라에 참. 자,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 후보 관련된 개입 내용도 나옵니다. 건진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김건희나 그 국민의힘에서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건진 법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한 달 전인 2022년 5월 8일 국힘 고위 당직자 A씨가 건진에게 서울구청장 후보 경선 상황을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씨는 고모님 지휘 아래 BC 후보가 결선 진출, VIP와의 차담 사진으로 지지 효과 가능, 모두 고모님의 덕 등의 표현으로 건진 법사의 개입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건진 법사는 그 문자에 당 분위기는 어떠냐? 공천 관련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아니, 당 대표한테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당이 안 쪽팔려.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이 이게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모님의 지휘 하래래. 지휘. 이게 뭐냐면 밑에 입 후보자를 쫙 깔아놓고 얘 중에 해갖고 올려. 얘를 밀어 올려라고 한 거고 얘를 밀어 올려라고 하는 와중에 그 B가 윤석열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배포를 시켜줘가지고 전략적으로 배포를 시켜줘가지고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고모님의 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종교지 종교. 근데 이게 당직자라고 공식적인 당직자. 건진법사가 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 국가의 공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당이 이 정도 아니야, 되면은 이거는. 건진의 사조직 아니에요? 그렇지.